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중장년 이모작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취업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중장년 구직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재취업 정보들 이제부터는 든든한 전문가들과 함께 강의 형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직업상담협회 송혜령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강의의 첫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강의가 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새로운 모습으로 중장년 구직자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의, 한국직업상담협회 송혜령 연구위원이 소개하는 생애 설계와 경력 설계 방법. 함께 만나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중장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생애 설계 또 내지는 그 경력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보탬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강의 시작할 때 좀 마음도 풀고 또 몸도 풀 겸해서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중장년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배우작감 1순위 어느 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네. 우리 선생님.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 어떻게 하시죠? 저는 남자니까 아니죠. 남자니까. 예, 금방 정답을 맞추셔서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위 신랑감, 그죠? 예, 신랑감으로는 우리 송혜 선생님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작감을 이렇게 지명이 되셨는데 또 그러면 이제 신부감 또 어느 분이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부감이신지 혹시 또 선생님, 또 정답을. 김태희입니다. 김태희 씨요? 이거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데요. 어떻게 또 김태희 씨를 정하셨나요? 네,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아. 머리도 좋고요. 네. 그 남자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시구나.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부감으로는 이제 김태희 씨를 네. 지명을 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정답 내지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 잘 보셨습니다. 일단 신랑감 1순위는 우리 선생님 정답 잘 말씀하신 것처럼 뽀송뽀송의 송혜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못지않은 또 신부감 1순위는 우리 또 전원주 선생님을 이렇게 많이 꼽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유는 뭐 선생님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자, 우리 송혜 선생님 아마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만 90세를 맞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90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활동을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중장년, 중년 이후에 우리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내 남편도 송혜 선생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90세가 되도록 일을 왕성하게 하시고 또 그만큼 또 소득도 꾸준히 가져오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집에 머무시는 시간이 좀 적다. 뭐 이런 또 희망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원주 선생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대 후반 이렇게 아주 높은 나이신데도 뭐 지금도 역시 또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이러한 모습들 선생님께서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우리 송혜 선생님하고 전원주 선생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한 동기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죠? 예, 나는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은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대답을 준비는 못 하셨었지만 혹시 우리 선생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나는 몇 세까지 좀 살 것 같다 생각을 해보셨나요? 90세. 예, 좋습니다. 예, 또 우리 혹시 옆에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한 96세. 더 96세 나는 조금 더. 예, 좋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또 아까 정답 많이 맞춰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80 정도. 80이요. 혹시 여태 우리 여자 선생님보다 거의 10년 이상 좀 짧게 보셨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자들 집에 놀고 있으면 네. 많이 스트레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는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 83세? 아, 구체적으로 83세.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 정도 이게 지금 100세 시대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예. 되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최하 90세 이상,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약 80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앞으로 나는 몇 년을 더 살까? 이 부분이 아마 선생님들께서 부지불식간에 항상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남은 몇 년 동안 내가 그러면 현재 나이가 예를 들면 몇 세인데 내가 예상하기에 나는 몇 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소위 삶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 아마 계산해 보시면 각자 그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앞으로 생애 설계, 그런 경력 설계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30년 아니면 40년의 그 기간을 얼마나 잘 또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남은 생애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인가, 또 거기에 더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가족, 그죠? 예, 뭐 부인도 있으실 거고 남편분도 계실 거고 또 자녀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어떤 가족 구성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10년 뒤에 나의 가족은 또 어떻게 변할까, 그렇죠? 그리고 더 길게 봤을 때 30년 후에 나하고 나의 가족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또 구성이 되고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아마 해보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80세, 90세 건강하게 사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내가 잘 살려면 금전적으로 얼마만큼의 소위 경제적인 능력, 돈이 필요할까,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중요하고 네. 고민을 아마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90세도 말씀해 주셨고 80세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나라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1.3세입니다. 예, 2012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81.3세라는 것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OECD 34개국 중에 무려 13위에 달하는 아주 그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그러한 이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81.3세 오래 사는 것 같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아마 지금 100세 시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또 저도 역시 포함해서 100세까지는 아마 살 것을 예상 내지는 준비를 하셔야 앞으로 이 어떤 생활, 그 삶을 준비하는데 좀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81.3세 이것은 현재 기준이고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이 30년, 40년 이렇게 남았다고 볼 때 정말 한 90세 이상 100세까지 우리가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송혜 선생님이 90세가 됐는데도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주 바람직한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몇 살까지 일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또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그 보여지는 유효 은퇴 연령,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나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71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71세까지 이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약간 적습니다. 69.8세. 그래서 이제 평균 약 70세 정도까지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제가 정확한 연령을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어떠신가요? 내가 70세까지 충분히 난 일할 것이다, 내지는 또 일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그 공식적으로는 정년이 60세로 현재 돼 있긴 합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60세를 채우고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그 이전에 심지어는 뭐 40대 중반 후반에 이렇게 퇴직을 하고 고민 내지는 또 제2의 그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실제 내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예를 들면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단지 뭐 10년 이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어쩌면 20년 또 길면 30년 정도의 그 노동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퇴직을 한다 그러면 마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나 이제 뭐 하지? 뭐 이런 이제 고민들 또 굉장히 좌절감도 많이 느끼시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좀 걱정 내지는 또 난 할 게 없어. 이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하시고 또 좋은 계획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자, 모든 스포츠에는 휴식 시간이 있죠.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뭐죠? 축구요. 예, 축구 뭐니 해도 1순위 아마 축구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축구 전반 45분, 후반 45분, 중간에 분명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90분을 쉬지 않고 뛴다. 아마 그 차범근 선수라도 상당히 또 박지성 선수라도 아마 상당히 지칠 겁니다. 그리고 야구도 매 회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고요. 또 뭐 농구, 배구 모든 경기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왜 갖죠? 피로가 왔기 때문에. 예, 필요할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프타임.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프타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퇴직을 한다, 내지는 은퇴를 한다라는 것은 인생 2막,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 또 내지는 작전 타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사실은 뭐 이렇게 그것이 꼭 불행하거나 내지는 힘들거나 내지는 나이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다. 뭐 이러한 걱정은 이제 많이 좀 해소가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을 더 일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프타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은퇴를 좀 쉬어가는 시기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쉬어가다 보면은 그동안 되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퇴직이나 은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 내지는 뭐 절망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리 좀 걱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은퇴를 하다 보면은 바빠서 되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생의 역할, 또 생의 공간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봤는데 무슨 설계도 같아 보이거든요. 사실 진짜 아주 간단한 물건을 만들 때에도 어떤 설계도가 필요하니까 인생 2막을 준비한다 했을 때는 이런 설계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가만히 되짚어 보시면 나는 여태까지 어떤 역할들을 내가 거쳐왔는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였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는 나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그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는 어떤 학생으로서 또 역할을 충실히 하셨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면서는 그 회사에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하나의 시민으로서 근로자로서도 역할을 하셨고, 가정적으로는 내가 어떤 배우자의 역할, 또 주부의 역할, 또 그리고 한 아이의 또 부모의 역할 이렇게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계속 수행을 해오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나 조직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은퇴자의 역할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그 생의 역할을 겪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보면 자녀에서 학생에서 또 근로자에서 뭐 배우자, 부모 이렇게 간다면 이러한 한 바퀴가 돌면 나의 생애는 이제 거기까지
도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네. 실제로는 이 역할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 나의 내가 수행해왔던 어떤 생애 역할이 앞으로도 어떠한 역할로 또 내가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희망하는 바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가장 쉽게는 어떻죠? 우리 만약에 퇴직을 하시거나 은퇴를 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뭔가를 다시 또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라면 어떤 역할로 다시 되돌아가죠? 가릴 거 없이 다 해야죠. 예, 다시 어떤 학생의 역할로, 그죠? 그렇죠. 예, 역할이 또 다시 바뀌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배움의 과정을 다시 하셔서 재취업을 하시거나 하면 다시 또 나는 근로자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러한 걸로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할 것이 이제 생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님들께서 해온 이러한 근로자의 역할, 또 배우자의 역할, 이러한 역할들을 내가 주로 어떠한 공간에서 해왔는가. 예,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네. 아마 대부분 직업 생활을 하셨던 선생님들은 많은 시간을 회사 내지는 조직 이런 공간에서 거의 한 70%, 80%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또 우리 또 주부 역할을 성실히 하신 선생님들은 가정에서의 또 보내는 시간, 또 공간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애 역할이나 공간은 개인마다 계속 변화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또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네. 앞으로 그 생애 설계를 하실 때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또 내지는 과거에 내가 가져왔던 나의 역할과 그 공간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을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내가 가장으로서 또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1순위였고 또 가장 비중이 컸다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새롭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어떤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아마 좀 변화를 또 원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또 새롭게 원하고 또 그걸 준비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또 설정을 해보시고요. 또 역할이 바뀌면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나 환경이 또 당연히 바뀌겠죠. 예,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나는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더 연구 또 준비를 하시는 게 또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생애 역할과 공간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과연 앞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갈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90세까지는 생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좀 신뢰가 안 된다면 대략 지금 기준에서 얼마나 좀 그게 기간이 남으셨는지 혹시? 한 20년 더 남았는데요. 한 20년 좀 넘게. 아, 그러시구나. 너무 젊으셔서 저는 한 40년은 남으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20년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우리 또 옆에 선생님 어떠세요? 34년? 34년. 두 분 다 너무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젊으세요. 예. 최하 마이너스 10년 더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놀랐네요. 좋습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보통 단기 목표 또 장기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내가 부모로서 또 어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너무 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나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뭐 1년, 2년, 3년 이렇게만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데 상당히 좀 부족함 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질 수 있으면 10년 내지는 또 20년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아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중장년 분들은 기본 평균 한 30년, 길게 보면 한 40년까지도
내 생애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좀 장기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멋있는 앞으로 내가 꾸며갈 새로운 그 인생 2막을 위해서 과연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여기 방송 끝나고 이제 댁으로 가실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내가 또 새롭게 내지는 준비하고 싶은 내 삶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늘 당장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 인생 2막을 위한 아주 좋은 것이 혹시 뭐가 있을까? 혹시 우리 뒤에 선생님 혹시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녁에 가면서 맛있는 고기를 사서 가족들과 네.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네. 가족분들이 또 이 고기, 맛있는 고기를 또 많이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예, 아마 지금 제가 또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지? 이제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뭐 아주 작은 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뭐 다, 예, 뭐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예, 댁에 들어가실 때 딱 문 여는 순간에 미소 짓기. 그죠? 나 들어왔어. 뭐 이러면서 아주 반가운 그 인사, 그리고 미소 짓기 한 가지만 하셔도, 이제 내가 또 앞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또 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주 작은 시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네요. 네. 여러분 저희 숙제 잘 기억하시고 집에 들어가실 때 꼭 미소 지으세요. 네, 약속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생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새로운 생애 설계를 할 때는 그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표가 없으면 상당히 그 삶이 지루해지고 또 그 지루함이 오래 가다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재미없다. 뭐 오래 살면 뭐하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나를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네. 앞으로 나 뭐 하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맞나? 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때가 많으세요. 네. 왜 그러냐? 여태까지는 내가 속해 있던 회사, 그 조직에서 정해놓은 목표가 곧 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목표를 굳이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뭐 잘한다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네. 만약 내가 퇴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죠? 누가 나한테 목표를 대신 세워주진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남아있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생애 설계를 준비하실 때는 이 목표, 나를 위한 목표, 또 내 가족을 위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세운 그 목표를 이루어갈 때는 그것을 꾸준히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그 내가 해나갈 또 원하는 어떤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꾸준한 나의 신념이나 원칙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해나가시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짧게 보면 상당히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러한 이제 조바심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그 어떤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거는 A로 가다가 조금 안 된다 그러면 A 다시로 바꿔서 가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B를 바꿔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가신다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공을 좀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65세에 은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은 아주 안정된 직장에서 소위 성공적인 은퇴를 하셨어요. 네. 물론 연금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약 30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보통 우리가 다 희망하죠.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셨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또 뭐 몸도 편하시고 네. 뭐 누가 뭐 왜 일 안 하세요? 뭐 이런 거 없이 잘 지내셨어요. 90세가 넘으셨어요. 네. 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분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나는 너무 편안하게 잘 여태까지 살았지만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네.
그분이 30년 가까운 기간을 특별히 일을 안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에 만족하면서 잘 지내셨는데 네. 그분은 아마도 내 삶은 뭐 80, 90이면 뭐 대충 아마 나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뭐 한 10년, 20년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90세가 되셨어요. 넘으셨어요. 오래 사셨네요. 아직도 난 너무 건강하고 예. 정말 더 긴 시간 동안 생존을 할 거다라는 걸 이제 깨달으신 거죠. 네. 근데 그 이전에 20년,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뭔가를 배웠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했더라면 네. 또 남아있는 나의 이 긴 인생 중에 더 새로운 나의 삶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삶을 짧게 보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안타깝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또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생애 설계의 원칙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목표, 그리고 가치나 신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 짚어주셨으니까 꼭 새겨가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생애 설계도 작성하기가 띄워져 있는데 생애 설계도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네, 아까 우리 또 제가 그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예. 이거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닌가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들도 오늘 또 끝나면 댁에 가셔서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 생애 설계도 작성하기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지만 그 이전에 앞으로 남아있는 그 인생 40년 제가 그냥 평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40년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8만 시간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네. 자, 일단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예. 예, 8만 시간. 예. 자, 그러면 이 길고 긴 시간을 내가 그냥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90세 그 은퇴자 선생님처럼 그냥 아이 뭐 좀만 더 살면 이제 뭐 되겠지. 네. 이게 아니라는 아니죠.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 8만 시간은 실제로 남아있는 40년 중에 전일 근무로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린 나이가 한 뭐 60, 70, 80 넘으면 사실 육체 노동을 뭐 하루 종일 뭐 8시간, 10시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4시간, 5시간 정도 네. 예, 이렇게 근로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8만 시간이라는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 많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만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 좀 더 계획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겠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계획을 작성하시기 전에 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네. 이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하시면 그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를 하실 때 내가 피할 건 좀 피하고 좀 더 내가 선택할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할 때 네. 혼자 판단을 하다 보면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네.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많이 그런 오류 좀 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종종 말씀드리는데 어떤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는 주관적인 거 물론 오랜 기간 또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네. 그걸로 끝나기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검사를 좀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분들과 상담이나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 분석을 좀 참조를 하시면 어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방법을 보면 연령대별로 이제 생애 주기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이제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예. 자, 인생 설계도 뭐 간단하죠? 뭐 네. 시간표 짜듯이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사실 좀 그냥 사례, 아주 간단한 사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맨 상단에는 이렇게 연령, 그렇죠? 우리가 보통 40대 이후 50대, 60대부터 그냥 제가 100세까지만 했습니다. 뭐 원하면 한 120세까지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보면 한 50세를 전후해서 보통 이제 퇴직하시거나 뭐
어쨌건 은퇴를 하시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시점까지를 이제 은퇴 시기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년이 보통 법으로는 이제 60세, 우리나라 아직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60세라고 기준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60세까지 다 근무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네. 하지만 제가 권한다면 그 최대한 어떤 나의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연장하고자 노력하시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보시면은 뭐 임금 피크제를 한다든지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좀 연장시켜서 욕심을 좀 낸다면 뭐 60세나 한 70세까지 네.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가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 퇴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재취업 뭐 당연히 준비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본인 그 개인 또 준비에 따라서는 창업이나 또 창직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실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야 아무리 그래도 60세가 넘고 70세가 넘으면 내가 할 일이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그거 말이 쉽지 그게 되겠나 이렇게 이제 좀 또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요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부분 은퇴 이렇게 봅니다. 전일제 내지는 아주 그 전형적인 일자리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의 그 시간제 근로, 뭐 하루에 4시간, 네. 5시간 요 정도 내 몸이 허락하고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 시간제 근로나 단시간 근로를 병행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사회 활동이라든지 또 내 시간을 좀 더 갖는 어떤 여가를 좀 병행을 하신다라면 완전히 일에서 손을 놓지 않더라도 네. 내가 꾸준히 적당한 활동을 하면서 또 소득도 어느 정도 생기고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건강으로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제가 한 70, 한 5세쯤에 이렇게 좀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아마 한 80세까지는 그렇게 일도 하고 좀 내 시간도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운영을 잘 하실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좀 일도 많이 좀 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직업 전선 자체에서는 조금 한 걸음 물러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는데 네. 저는 그 시점을 70대 후반 한 80대 정도가 아마 평균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정규적인 일자리를 구하시고 또 뭐 계속 꾸준히 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때그때 찾아서 하는 게 있다면 또 열심히 또 하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역시 보람을 찾거나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회활동에 병행하시면 아주 바람직하겠죠. 네. 그리고 역시 또 나의 개인적인 여가 생활도 더불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 개인이나 나의 가족만을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네. 좀 더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내가 좋은 역할 또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뭔가 내가 하나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사실 성취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획 내지는 그 설계도를 그려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예. 자, 나는 몇 세까지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배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직업이 나의 영역이나 또 내 주변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네. 남자 선생님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어떠시죠? 어때요? 짜증나게. 어때요, 우리 어머님들? 대신 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스트레스 받는 네. 예, 막 쏟아져 나오네요. 네. 삼식이 사식이요. 40도 하시나요? 퇴직하신 분들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 만나면서 식사도 하고 네네. 그러시는데 집에 계시면 세참까지 특히 내끼 삼식이 사식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그 내가 퇴직 후에 또 아니면 새롭게 준비하는 이러한 어떤 직업이나 활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또 환경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뭐 한 4시간씩이라도 꾸준히 바깥 일을 하자 이렇게 할 때 아마 훨씬 더 그죠 어떤 좀 조화가 잘 되고 서로가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계획을 또 설계를 하실 때는 물론 나 개인의
아주 작게 보면 나 자신의 어떤 인생 설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족하고의 어떤 논의 또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가끔은 그럴 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더니 나 내일부터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그냥 선전포고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가끔 있다고 저게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입장에서는 이게 난데없이 갑자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에게 얘기를 했을까? 그럼 상당히 그것을 이해하고 또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 아니면 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계획이 좋고 또 좋은 설계를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통 또 거기에 대한 합의 뭐 이런 부분들은 꼭 병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단점을 파악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또 주셨는데 역시 이 설계를 하실 때 물론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나의 희망 어떤 그 삶의 모습은 이렇게 정해 보실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분들의 어떤 조언 또 같은 또 어떤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고 또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되면 아마 이렇게 설계를 훌륭하게 설계를 하신 것을 실제로 실행하시는데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선생님 하지만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의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스스로 마음가짐도 또 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지켜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인생 2막 100세 시대에 뭐 이모작 여러 가지 용어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는 많은데 사실 하라는 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 또 이것은 꼭 하세요 뭐 이런 말씀을 좀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하지 말자가 좀 많죠. 먼저 보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혹시 내가 과거에 비해서 나이가 소위 좀 더 들면서 내가 좀 잔소리가 많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나?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슬슬슬슬 자리를 피할 때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거 아마 좀 느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실 때? 저는 보통은 하는 소리인데요. 아들이 엄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 네, 각각 참견한다. 맞아요. 저도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잔소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잔소리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데 영주 씨 안 그래요? 네, 처음에는 저러다 마시겠지 하다가 점점 말이 많아지시면 저도 스트레스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갈등도 겪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작 그 말씀을 하신 당사자분들은 그 부분을 미처 느끼지 못하시는데 이제 뭐 자녀분이건 아니면 또 다른 제3자분들은 이분이 옛날에는 이렇지 않으셨는데 왜 한 말씀 또 하시고 또 아니면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실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번으로는 말을 많이 하지 말자. 그렇다고 뭐 꼭 하셔야 될 말씀도 뭐 입을 닫고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죠. 다만 나는 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좋은 얘기니까 많이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 두 분 젊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게 얘기한 것도 사실 젊은 세대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은 그것이 좀 길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다. 그래서 10마디 할 거 한 6마디만 하자.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늙지 말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마 다 그러실 거야. 누군 늙고 싶어 늙습니까? 저분은 뭐 누구 지금 긁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늙지 말자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디 가서 옷을 한 벌 이렇게 사실 때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요즘은? 이 나이에 내가 이 옷을 어떻게 입어? 예를 들면 이 나이에 뭐 이런 표현 아마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실 거예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늙지 말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나이에라는 그 어떤 나이에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맞추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자 이런 뜻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그 은사님이 계시는데
여자분이시긴 합니다. 네. 그분 현재 연세가 67이 되셨습니다. 네. 뭐 적지 않은 나이시죠. 네. 예, 제가 우리 은사님 말씀을 굳이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67세의 연령이심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우리 은사님 뵙고 이렇게 안 지가 약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한 네. 50대 중반, 이때부터 이제 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주장하시는 게 있어요. 뭔가요? 내 나이 70이 돼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네, 네. 내 나이 70이 돼도 24인치 허리. 그 다음에 하이힐, 네, 하이힐을 나는 꼭 신겠다.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리가 24인치까지는 제가 뭐 재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항상 옷을 딱 아주 정말 스마트하게 딱 봤을 때 그렇게 입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네. 하이힐은 항상 신으세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말씀드리면 아이고 나는 무릎이 아파서 사실 하이힐 신기 어려워요 이러실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24인치 허리 하이힐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항상 나를 유지하고 내가 희망하는 나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늘 그 노력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선생님들 이 나이에 이 말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안 하시는 걸로 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항상 젊게 또 내가 희망하는 나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뭐 가끔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난 왜 이러고 있을까?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뭐 여태까지 좀 별로 산 게 뭐 만족스럽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이 50, 60 이렇게 오실 때까지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이 예를 들어서 90점이었다 하면 이제 남아있는 나의 인생 2막은 95점 내지는 99점까지 내가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삐치지 말자. 이 말씀 드리면 아마 속으로 웃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사실 표현은 안 하셔도 어때요?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또 배우자분들하고 대화하시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실 속으로 좀 삐치실 때 많으시죠? 네. 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삐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바라는 게 많아졌다. 아니면 알아서 나에게 해주기를 좀 희망하는 게 많아졌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남이 나를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길 바란다는 거 뭐 네. 나쁘진 않습니다만 네. 그건 바람보다는 내가 좀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이왕이면 내 것은 내가 또 알아서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사실 좀 서운해하거나 이렇게 삐친다라는 일은 좀 더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가두지 말자. 우리가 나는 나이가 40이야, 50이야 어떤 나이라는 테두리에 나를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네. 또 그것이 결국은 과거에 내가 너무 집착을 한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기려고 하지 말자. 자, 우리 남자 선생님 계시는데 자, 지금 30대나 20대 청년하고 팔씨름하면 이기실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은 없으시고.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물론 힘으로 당연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내가 힘이 안 돼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져주거나 내지는 상대방을 좀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내지는 경륜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탐욕 부리지 말자. 뭐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정지하지 말자. 우리가 퇴직이나 은퇴나 이렇게 되면 그냥 뭔가 내가 단절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을 딱 놔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절대 손에서 무엇인가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자, 마라톤 선수 중에는 100명이 같이 뛰어도 누군가는 1등을 하지만 네. 포기하지 않는 이상 꼴찌도 결승선을 꼭 들어오게 돼 있죠. 네. 우리 인생도 사실 마라톤이거든요. 예. 조금 천천히는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부 다 우리는 꼬린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멈추지는 않는 게 우리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일하지 말자. 저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여태까지 일 열심히 하고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또 네. 무슨 말인가 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단지 일로만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내가 30년 열심히 일했는데 앞으로 30년을 또 일하래. 나 이제 힘들어,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을 해도 즐겁고 또 보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허울을 쫓지 말자. 이건 한마디로 체면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체면하면 아주 뭐 꼼짝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체면에 매이지 마시고 내 것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제 하실 거를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생 2막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 꿈을 위해서는 내 삶을 산다. 여태까지는 내 것이 없었어. 이렇게 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나의 삶을 열심히 살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아주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있게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특히 중장년 선생님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재미있게 내가 논다 하면 그게 무슨 마치 죄를 짓는 것 같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가고자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죠. 아까 우리가 설계도 해보고 또 세부 계획도 세워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 아주 중요한 것은 공부가 포함이 됩니다. 뭐 공부라 그래서 우리가 꼭 학교에 가서 내가 꼭 책 보고 공부하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죠. 내가 관심 있는 거, 또 필요한 것을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어떤 나에게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계획을 하고 변화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열과 설렘으로 절정을 맛본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마음이 많이 설레시죠. 내가 언제 정열이라는 말을 해봤고 또 설렘이라는 말을 또 내가 느껴봤던가 좀 새삼스러운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앞으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뭐죠? 30년, 40년 남은 나의 그 아주 아름다운 또 훌륭한 인생 2막이 또 먼저 인생처럼 좀 지루하다,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인생 2막이라는 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해야겠죠. 정열과 설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질 때 가능할까요?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꼭 겪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몸이 어제 같지 않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삶에 있어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변화기의 행동은 크게 3단계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과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그리워하거나 내지는 또 현재가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체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난 어차피 지금 일단은 퇴직을 했어. 내지는 은퇴를 했어. 이건 현실이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그럼 뭐를 할까? 이거 하면 잘 될까? 아니면 이거를 좀 준비해 볼까?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이제 변화를 조금씩 거치시면서 앞으로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어떤 기회에 대해서 이제 기대도 갖게 되고요. 그런 기대가 생기면 어떻죠? 사람이 힘이 나죠. 내 몸에 에너지가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또 경험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열정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떤 그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이러한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 그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거나 불편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변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오고 뭐 내가 빨리 변화를 많이 갖겠다 그래서 뭐 변화가 더 많이 오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다. 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항상
변화에 대한 마인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새로운 변화가 와도 내가 얼마든지 그걸 적응하고 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변화는 항상 불안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사례는 많이 듣고 보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변화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나를 변화가 슥 스쳐갔는지 아니면 나에게 변화가 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가 보다 아니면 나에게 지금 이러한 모습이 왔나 보다 이런 부분을 좀 항상 관심을 가졌으면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항상 그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새롭게 창조하고 어떤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다 느끼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맞아요. 뭐 간단하게는 어떻죠? 201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굉장히 많이 3개월이 그냥 훌딱 지나갔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뭐든지 가속성이 붙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도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촉각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퇴직과 관련해서 제가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직장 생활, 소위 퇴직 이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직장이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의 정해져 있는 어떤 안정성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아직도 어떤 연공 서열, 내가 뭐 20년 차인데, 30년 차인데 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년이 보장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를 표현해 주는 것은 직위와 직함. 그리고 직장 이코르 나. 거의 동일시되는 이게 이제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었다면 퇴직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내가 어느 하나의 직장에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주 다양한 나의 경력, 커리어를 만들고 또 변화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어떤 연봉에 따라서 급여를 얼마 주고 이거보다는 앞으로는 내가 일한 만큼 또 나의 능력에 따르는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 이러한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시겠죠. 그죠? 그리고 정년이 보장됐다면 지금 흔히 하는 얘기가 뭐죠? 38선? 네, 38세면 벌써 이제 퇴직할 거 고민해야 된다. 내지는 퇴직해야 된다더라. 그리고 사후정, 45세면 이제 어떻게 보면 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해서 5, 6도도 있죠. 55세 넘어서 56세까지 회사에 머물면 도둑놈 뭐 이런 소리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던 반면에 근무 형태가 이제는 파타임이나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리고 직위와 직함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나의 전문 영역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과거의 직장과 내가 거의 동일시 됐다면 이제부터는 직장이 아닌 나의 잡, 그죠? 나의 직업을 가지시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네. 퇴직 후에 이런 변화는 정말退직하신 그 본인이 가장 많이 느낄 것 같고요.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인생이 360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정말 혼란스럽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항상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의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일단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면 A라는 변화가 왔을 때 나는 어떤 반응 내지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나 흥미 또 적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해하고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물론 긴 미래를 계획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퇴직을 하시는 경우는 과거의 경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도 나름 바람직은 하지만 기존의 나의 경력이나 능력을 앞으로 어떤 새로운 분야에 또 새로운 변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멘토를 만드실 수 있으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나이 50인데 누구를 멘토로 삼냐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나이에 이제는 잊어버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네. 내가 희망하고 나에게 온 변화를 먼저 앞서간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나의 멘토로 삼으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리고 자기 개발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실무를 익히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인맥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도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가끔 여쭤봅니다. 네.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그 번호, 예, 몇 분쯤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데, 네. 대부분 우리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다 싶으신 분이 한 300개, 400개. 뭐 물론 친인척 다 이제 네. 포함이긴 합니다. 네. 우리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많으시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뵌 분 중에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신 분 한 2,000명까지도 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맥이라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예, 우리가 앞으로 설계를 하고 준비할 때 아주 많은 영향 또 언제 어디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나이가 들수록 또 경력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일을 찾고 또 뭔가 도움을 받을 때 뭐 내가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내지는 뭐 내가 어디다 서류를 내서 또 면접을 보고 이러한 케이스보다는 어떻죠? 주변에 나를 잘 알고 그렇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던가 뭐 추천을 받는다던가 뭐 정보를 받는다던가 이러한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맥 관리를 열심히 하자.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눈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눈빛은 바꿀 수 있다. 네.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 입의 모양은 미소로 바꿀 수 있다. 빨리 뛸 수는 없지만 씩씩하게 걸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남아있는 인생 이모작, 제2인생 설계하실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꼭 간직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송혜령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그리고 또 재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중장년 구직자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준비가 꼭 필요한 시기라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윤주 캐스터는 오늘 네. 강의 어땠어요?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어머니, 아버지의 노후 설계 그리고 은퇴 준비에 대해서 저 딴에는 이 자식된 입장 또 식구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아버지는 저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실까? 나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도 이렇게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이시고 네. 왜 작은 사소한 일에 꽁해 계실까? 늘 이렇게 제가 불만을 가졌었는데 네. 새삼 죄송한 마음도 갖게 되고 네. 아까 잠깐 울컥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가족으로서 또 도와드려야 되고 또 이해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강의 최고였습니다. 네. 저도 정말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달라진 모습 때문에 좀 짜증을 냈던 시간이 많았거든요. 네. 한번 반성을 하고 오늘 집에 가서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자, 오늘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방청객분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중장년 재취업 구직자들을 위한 생애 설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인생 2막을 변화와 도전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퇴직자를 위한 자기관리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